안녕하십니까. 자타공인 리플 분석 기능장 트레이더 데이빗입니다. 자, 오늘도 먼저 차트 보고 재밌는 이야기 제가 들려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 리플이 이렇게 신고가의 영역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조정이 나올 것을 어떻게 알았냐, 바로 요 고점 근처의 움직임을 보고 알았다 그랬죠. 자, 1시간 봉을 보시면 여기 고점이 만들어지기 전에 요 조정 모양을 보고 비트코인이 지난 109K 고점을 만들 때와 100% 동일했다. 제가 그때도 한창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을 했다가 욕을 푹지게 얻어먹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제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자, 올해 초부터 제 영상 보고 이제 리플 대응하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계실 겁니다. 자, 먼저 여기죠. 리플이 본격적으로 이제 1000원짜리가 되던 그때인데 다들 환희에 차 있을 타이밍인데, 이때도 제가 비트 스탬프 차트 보여드리면서 매도세가 강하게 출현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5000원 근처에서는 갖고 계신 물량 수익 실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된다 줄기차게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한 5000원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크게 조정이 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 저점, 여기 고점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제가 2440원 근처에서 만들어질 거다 저점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세 구간을 뽑아놨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제일 확률이 높은 자리인데 2310원부터 2440원 요 사이까지 떨어진다면 진짜 절 한번 박으시고 감사하게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6월 중순 넘어가는 타이밍에 여기서 제가 원하는 물량 다 못 담았다고 2700원 근처까지 내릴 것 같다고, 여기서는 이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내려온다면 2700원 근처,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려올 때마다 리플은 신규나 추가로 매수하시는 게 답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언컨대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 이 리플만큼 쉬운 종목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정직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만 갖지 않고 투자를 하신다면 그 어떤 종목보다 빠르게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 차트에는 왜곡이 많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제 환율, 김프 뭐 여러가지 변수가 많거든요. 거래량이 제일 많은 바이낸스 차트가 무조건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이낸스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리플 1시간 차트고요. 리플이 어떻게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할 걸 미리 알았냐면요. 여기 고점이 만들어지기 직전 요 조정이 바로 강세 삼각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강세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나서 출현하는 고점이나 저점은 대부분 당분간 이제 깨지지 않는 자리가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강세 삼각형 경우에는 추세선이 이제 추세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자,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 내부 파동 A, B, C, D인데 보통 이제 수렴형 삼각형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이렇게 A, B, C, D, E 가고 고점은 내려가고 저점은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드는 이런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강세 삼각형의 경우에는 추세 방향대로 진행되려는 힘이 크기 때문에 A파보다는 B파가 길어지고 C파보다는 D파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방향대로 추세선이 이렇게 나란히 그려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강세 삼각형의 분출 범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삼각형에서 가장 긴 내부 파동, 여기 B파겠죠. B파 길이를 여기 피보나치 재가지고 2파 종점에다가 갖다 댔을 때 B파 길이의 161.8%보다는 높게 분출을 해야 되고 261.8%는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분출 범위가 200%가 넘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돌파가 200% 이상이라면 중요한 고점이나 저점이 나타날 것에 대해 보다 강한 확신을 가져도 된다. 그러니까 이 200%를 넘겨서 고점이 만들어졌으면 이게 오랫동안 깨지지 않는 고점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비트코인 109K도 마찬가지고 지금 리플 차트도 보면 이 200% 라인을 안 넘겼어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분출이 200%가 안 넘었으니까 지금 우리 리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나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이미 이게 안 넘었기 때문에 확보가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지만요. 자, 그리고 지금 요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강세 삼각형의 종점, 여기 2파 종점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종점이 한 단계 더 큰 파동에서는 전체 파동의 0.38이 되돌림 위치에 2파의 종점이 딱 위치한다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되돌림을 찍었을 때 정확히 보시면 2파 종점이 0.38이 구간에 딱 위치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강세 삼각형이라고 확신을 해도 된다 이 말씀이고, 자,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요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더 담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죠. 자, 아직 조정이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주 많은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내심 추세선까지 내릴 거라고 정확히 예측해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현물을 추가로 매수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진행되는 지금 ABC 이 파동이 마지막 C파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미달로 끝이 났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동이 만들어지는데 걸린 시간 있죠. 그거보다 짧은 시간 내에 이 전체 파동을 다 되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피보나치 타임존 제가 꺼놨는데 30일 새벽 1시까지는 만약에 이게 미달이 맞다면 이 전체 파동을 요까지는 다 되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놓고 그냥 관망을 하는 중이고요. 지금 1시간 봉 여기 차트랑 RSI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RSI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뜨겠죠. 자, 이런 식으로 파동이 그려지고 여기서 이제 맞고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 밖에도 앞으로의 예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올려드린 내용도 있거든요. 요거 참조하시면 되겠고, 아직 여기 텔레그램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다가 제가 링크 넣어놨으니까 그거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어차피 리플은 뭐 여기까지 내리든 1차 목표가인 15,000원 구간까지는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봉상에서 아직 상승 추세가 강력하기 때문이거든요. 리플은 그냥 꾸준히 내릴 때마다 조금씩만 더 담아가셔도 걱정이 없는 몇 안 되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차트에서 조금씩 보이는 게 생길 때마다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바로바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플은 단기 투자에 적합한 코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진정한 부를 가져다줄 얼마 안 되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꾸준히 제 영상 보시면서 같이 이제 XRP 물량 늘려나가시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꿈만 같았던 경제적 자유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번 주에 락업이 해제되는 알트코인들이 좀 많은데 지금 8월 1일 날 수위가 2억 4천만 달러치가 풀립니다. 혹시 이 수위 갖고 계신 분들은 요거 좀 유의하셔서 움직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자, 우리 리플랩스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리플 USD가 지금 5억 달러 시총을 돌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원래 기관용으로 설계가 된 거죠. 리플 USD는. 근데 기관 고객들뿐만 아니라 지금 유동성이 많이 부족한 동남아시아나 남미 시장을 중심으로 소매 시장에서도 이제 리플 USD가 사용이 좀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USDC 있죠. 서클의 USDC와 테더의 USDT, 거래소에서 USDC가 많아지고 USDT가 많아지고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USDC는 이제 ETF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블랙록, 서클, 코인베이스 요 삼각편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래소에 USDC가 많아지면 이게 현물에 대한 수요를 뜻하는 거고, USDT가 많아지면 이제 시장에 레버리지가 낀다. 선물 위주로 이제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 혹은 이제 가격을 떠받친다. 그래서 USDT가 많아지고 USDC가 거래소에서 줄어들면 상당히 악재에 취약해지는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지금 양분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리플 USD가 점점 이제 몸집을 키워가지고 같이 경쟁을 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의 수요가 있으면 거래소에서도 이제 리플 USD를 이용한 페어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XRP 레저 상에 있는 자산들의 총량도 늘어날 것이고, 이제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다 보면 XRP가 뭐 거래마다 얼마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디플레이션을 좀 가속시키는 효과가 어느 정도는 일어날 수 있다. 요게 좀 유의미할 것 같고요. 자, 오늘 그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8월 1일부터 이제 관세가 시행이 되죠. 자,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짚어드리자면 미국의 지금 관세에 관련된 모든 스케줄은 중간 선거를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1기 때를 한번 살펴보면 2018년도에 이제 관세 부과를 시작한 뒤로 그 다음 해인 이제 19년 5월쯤에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그때도 마찬가지로 8월로 트럼프가 이제 관세 연기 카드를 꺼내들었고 10월에는 이제 원칙에 대한 합의, 그리고 12월에 최종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20년 1월에 이제 중국과의 관세 협정이 정식으로 이제 체결이 된 건데, 자, 왜 이 12월을 타겟으로 관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까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그 소비 강국입니다. 소위 메인스트리트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중들 있죠. 미국의 대중들은 12월 달 만족스러운 소비가 이어지는 해에 있는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당시에 5월부터 이제 중국에 대한 협박이 이루어졌었죠. 야, 너거 우리 주문 안 받을 기가? 우리 주문 안 받으면 이거 너거 공장 다 닫을지도 모르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5월에 주문한 상품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지노선의 타이밍이었기 때문입니다. 협상 안 해?
그럼 뭐 안 해도 우린 괜찮은데 누구야 배로 싣고 온 거 다시 갖고 가서 뭐 내년에 팔기가? 19년 12월에 있었던 합의는 트럼프의 재선을 타겟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 마찬가지로 올해 12월 이전에는 내년 중간 선거에 대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관세 전쟁은 반드시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자,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이 관세에 반대파가 있습니다. 야, 이러면 우리 선거 진다, 이런 우려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재무장관 베센트의 발언에서 5월 달에 이제 중국의 미국의 주문에 대한 물밑 작업이 공개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무역이 어디 뭐 맥도날드 햄버거 먹는 것도 아니고 관세 협정을 하는데 미리 주문을 받아놔야 되는 중국의 처지를 잘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반드시 이제 중국이 미국의 주문을 받아서 미리 생산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의 관세로 상징적인 협상이 곧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주문을 받은 중국이 이제 생산에 착수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2019년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 진짜 안 할 거야? 진짜? 뭐 안 해도 돼. 그럼 야, 배로 싣고 온 거 다시 갖고 가서 내년에 팔면 되겠네. 자, 그래서 베센트가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곧 연휴 시즌이 찾아오는데 주문을 넣어야 되는 시점에 만약에 우리의 주문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에는 치명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단계로 진행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단계라는 워딩이 참 중요한데요. 베센트가 진짜 정말 젠틀한 악마라는 느낌마저 듭니다. 10월부터 이제 수입할 때 또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이걸 알고도 막을 수 없는 중국 입장에서는 진짜 사면초가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 뉴스로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접하는 거는 이제 트럼프가 구애를 하고 중국은 그럴 생각이 없다, 이런 뉘앙스로 약간 보이겠지만, 사실상 지금 관세 협정의 모든 키는 베센트가 쥐고 있고 중국은 그냥 멱살 잡혀갖고 끌려다니고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마 곧 뉴스에서는 우리가 이제 1기 때 2019년 트럼프 1기 때 봤던 소식들이 데자뷰처럼 다시 튀어나올 겁니다. 자, 2019년 8월 13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주문의 마지노선인 날짜였죠. 그때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관세를 연기할 거다. 그리고 이제 몇 달 뒤인 12월 14일에 CNN에서 이런 보도를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철회는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을 구했다. 이런 것처럼 그 언론에서는 트럼프를 예측 불가능한 또라이로 포장을 하겠지만, 이런 흐름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대충 투자 사이클에 대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다. 이게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자, 우리 전체 크립토 시장에 있는 돈 중에 60%가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유지가 되면서 이 60% 도미넌스가 붕괴된다는 거는 그 돈들이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하면서 본격적인 알트코인들의 폭등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 말인즉 우리가 다가오는 알트코인 시즌을 준비할 기회가 그만큼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가올 알트코인 시즌 폭발적일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있는 절대적인 돈의 양이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게 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2017년 아니면 21년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어땠죠?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리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코인 저 코인 아무거나 막 이름 마음에 든다고 사도 하루에 수십 %씩 수익이 나던 시절이었죠. 낭만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수많은 기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선택받지 못한 수많은 알트코인들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은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시장은 생각보다 냉혹한 곳입니다. 특히 아직까지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더더욱이요. 여러분이 혼자 시장에서 사투를 벌여서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교육 자료나 뉴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알트코인 분석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설명란에 있는 링크 누르셔서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디오스.